전세 대란 없는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집이 없어요. 집값은 임대차법으로 여당이 띄운 것이다. 이런 여론 만들라고. 둘 중에 하나죠. 알아보지도 않고 믿든가 아니면은 여론 그렇게 조장하든가. 매물 계속 늘고 있었잖아요. 전세 매물. 허위 매물 신고 들어가서 8월부터 그 이후에 물론 소폭의 등락은 있긴 있었지만 그때만큼 떨어진 적이 없다. 임대차법으로 전세가 올린다, 전세 매물 풍기된다 라고 했지만 그 뒤에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였죠. 전세가는 올리는데 사람들은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빚내서 버티고 있다가 신용대출까지 막아버리니까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전세 대란 집이 없어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에 집이 없는 거고 그 집이 없는 것은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금리를 이용해서 전세가를 올리고 있었고 그걸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더더욱 띄웠는데 그 말에 넘어가서 비싼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면서 만들어낸 현상이지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전세 매물 계속 쌓인다. 가격 상승 피로감에 계절적 비수기. 가격 상승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금리 때문에 올랐던 건데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근데 거래 줄어도 신고가 나오고 있다. 꼭 이 말은 붙이고 있죠. 전세 시장의 비리는 한두 개였어요. 신고가 나온 것들 확실히 조사해봐요. 저가 신고가 나온 거는 무슨 핑계를 대서든 다 찾아내면서 고가 신고가는 안 찾아내죠. 전세 신고가 나오는 경우 중에서 자금 출처 계획서 털어내기 위해서 주인 전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금 부족하니까 부모가 전세로 들어가서 부담부 증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세가를 높게 낼 수밖에 없죠. 왜? 세금 덜 내려고 혹은 출처 덜 밝히려고. 강남권 지금 서초만 조금 오른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전세가 추세 확 꺾였죠. 그런데 뭐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 다시 오른대요. 그 전엔 전세가 때문에 올랐다면서요. 저금리랑. 근데 금리 올랐죠. 전세가 오르는 거 멈췄죠. 공급 부족해서 공급 부족 우겼지만 공급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왜냐면 전 정부에서 재건축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근데 공급이 많아진다고 집값이 떨어지든가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다. 세종은 어때요? 1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매매가 상승도 축소되고 있고 전세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왜 떨어지고 있겠어요? 세종이 전세가가 엄청나게 비싸냐? 집값 대비. 전세가율은 굉장히 낮은 도시죠. 한계 맞이했으니까. 신용대출 막히고 금리 막히고 거기다가 집값도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이죠. 왜?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똥줄 산 거는 공무원들이죠. 매각해야 되고 갭투기가 되겠어요 저기. 남아 도는 게 갭투기 매물인데. 과천 재침 분당 전세값이래요. 1년 새 38% 올랐다 하면서 과천이 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취소 증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분당 2월에 2651만 8천원에서 2647만 6천원으로 떨어졌죠. 분당이 떨어졌는데 과천이 더 떨어진 거죠. 오를 때는 어떻게 얘기했죠? 깡통주택이 생겨난다. 분석을 했죠. 깡통전세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막 분석해서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라. 매매가는 문제가 안 된다.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호실이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안심하게 만들고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하죠. 여기 지금 분당 최고로 올랐다고 띄우고 싶은데 역전하면서 분당도 떨어지고 과천은 더 많이 떨어져서 역전이 된 거죠. 왜 이런 얘기는 기사에서 안 다룰까요? 그래프에도 보이는데. 그렇죠. KB에도 그렇고 감정원도 마찬가지고 전세가격 지수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은 넘쳐나고 있다. 분당. 경기도 전세 최고인 분당. 전세가 최고인 분당. 가격만 높이고 있을 뿐이다. 지금 올해 초 대비 104% 늘어났어요. 전세 매물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3기 신도시는 안 들어와도 성남에는 택지지구는 여러 개 들어오죠. 3기 신도시 발표 때부터. 저기 전세 살아가지고 분양받아야 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매물은 엄청나게 늘었다. 왜? 전세가를 이러고 있으니까.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하면서 금리 떨어진 걸 가지고. 왜? 임대차법 때문이라면 8월부터 올라야지. 근데 6월부터 올랐죠. 5월에 금리 인하하고. 보면 어때요? 마포도 지금 하락 보합 이렇게 하고 있죠. 양천구 목동 있는데 하락 보합. 이런 데가 워낙 비싸게 했으니까 강남구 말할 것도 없고 강동구 수정구는 훨씬 더 먼저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과천시는 말할 것도 없죠. 과천이 떨어졌는데 분당도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근데 과천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죠. 하남 말할 것도 없이 쭉 떨어지고 있고 수지구 보합으로 돌아섰죠. 창원 얘기 나왔던 곳들이죠. 이렇다.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든가 규제가 새롭게 들어갔든가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낀 지역들. 매물은 어때요? 대부분 급증하고 있죠. 경남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도 창원 가격 떨어지면서 그나마 좀 소화되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기타 지역들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울산, 충북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전남 그래서 줄어드는 곳도 있지만 늘어난 곳은 많이 늘어나죠. 이건 퍼센테이지 상으로 이래 보이는 거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은 서울에서만 5,000건 늘어났죠. 떨어진 거 해봤자
900건, 200건, 100건, 50건 떨어졌다고 하고, 여기도 한 50건 떨어졌다고 하고, 여기도 한 200건 떨어졌다고 합시다. 이거 다 합쳐도 요거 못 당하죠.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 같은 데가 막 전세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서 매물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그런데도 아직도 임대차 3법이 불지른 전세값 이야기하면서 52개월 꼬박 모아야 전세 보증금. 임대차 3법 문제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6월부터 올랐어요. 6월부터 오른 이유는 5월에 금리가 0.5%까지 떨어졌고 기준금리가 여기다 플러스로 요걸 이용해서 전세대출 플러스 신용대출 나가는 이자가 월세보다 싸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더라도 들어간 거다. 전세 매물 언제부터 막히기 시작했을까요? DSR 규제 강화되면서부터. 당시 우려됐던 저소득층의 전세값 부담 증가가 현실로 나타난 게 아니라 6월부터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이라도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한 거다.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 쓰레기 같은 글을 쓰고 있는 거다. 정도껏 해야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지표 봐도 뻔히 나온다고. 아직까지도 저 난리를 치고 있죠. 전세가격 지수 6월부터. 임대차 3법 때문이면은 8월부터 올라야죠. 전국 마찬가지 6월부터. 하도 임대차 3법 난리 치니까 그 여론 조장해가지고 더 올린 거고. 자, 거기다 6월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임대차 정보가 투명해진다.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나오면은 상승폭 확 줄어든 거 보일 겁니다. 왜? 재계약은 안 넣었고 신규 계약만 넣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계약 지금 막 해가지고 재계약은 5%밖에 못 올리니까 4년치 미리 올려라 라고 계속 그렇게 조장을 했는데 재계약 정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바로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다주택 세금 부담. 일단은 임차 정보가 드러나니까 6천만원 초과 보증금이나 30만원 초과 월세에 대해서 그런 거 많았었죠. 전입신고하지 않는 대신에 월세 조금 깎아준다. 월세 조금 깎아주는 것보다 세금 덜 내는 게 훨씬 더 크니까. 근데 드러나면 뭐가 나와요? 일단은 건강보험. 불로소득 올리고 있는데 건강보험도 안 내고 있어요. 피부양 자격 박탈되죠. 전세 같은 경우 3주택 이상이면 임대소득세 내야 되죠. 월세는 말할 것도 없고 몰래 소득세 안 내려고 숨겨왔던 것들 다 내게 생겼다. 이걸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전월세 신고제 나왔으니까 공실 만들 거다. 혹은 세입자한테 부담 넘길 거다. 세입자한테 부담 넘길 거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서 넘길 만큼 넘겨서 그걸로 전세가격 오른 거죠. 임대차법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금리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떠넘겼는데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역전세 대비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어떻게 떠넘기냐. 또 공실로 내놓는다. 세금 안 내려고. 그럼 그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세금 덜 내려고 공실을 내놓더라도 보유세는 계속 내야 되죠. 그 집에 대한. 그럼 그 집은 임대도 못 내놓고 애물단지 되는 거네요? 그렇게 조장을 해서 뭐하냐. 기자들이 그렇게 조장해가지고 집값 오르고 하면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런 말에 넘어가서 임대인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임대인 임차인 다 죽이고 있다. 기레기들이. 그리고서 집값 올라가서 팔고 빠지는 소수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전월세 하니까 뭐 세금을 걷는데 활용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안 낸 게 문제지. 이게 무슨 악용이에요. 불로소득 올렸는데 세금 안 낸 인간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 도입 가능성. 표준 임대료도 상황에 따라서 과잉하면 도입해야 되겠죠. 이거 도입되면은 갭투기 망하는 거죠. 결론. 전세가 하락 지역 확산되고 있다. 두 번째, 전세 매물도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저금리 문제가 컸는데 저금리 문제가 사라져가고 있다. 거기다 전월세 신고제 예정. 그럼에도 아직도 매물 없다. 매물 없다는 인간 치고 지표 들고 오는 인간 없죠. 혹은 딱 그 매물 줄어드는 그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물 없는 것처럼 임대차법이 띄었다.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 여론 조장에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매물이 저렇게 쌓이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전세 내놨는데 비싸서 더럽게 안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놓고 싶으면 가격 낮춰라. 아니면은 계속 부담하든가 이자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임 세입자한테 피해주지 않는 법안이 전월세 신고제와 같이 통과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제때 계약 해지됐을 때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갭투기꾼들이 진짜 제대로 무너질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